오늘 아침 베란다 문을 열다가 그만 발이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소리가 절로 나오더군요. 발밑을 보니 10년 전에 사놓고 딱 2번 쓴 러닝머신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빨래 건조대가 되어버린 그 애물단지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베란다 구석에는 언젠가 담가 먹겠다고 사놓은 빈 유리병들, 유행 지난 등산복이 꽉 들어찬 박스들, 심지어 아이들 초등학교 때 쓰던 멜로디언까지 있더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동훈이네 집은 창고인지 사람 사는 집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이사 올 때마다 이삿짐 센터 아저씨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니까요. 아내는 제발 좀 버리고 살자고 성화인데 저는 그게 참 안 됩니다. 이게 얼마 주고 산 건데. 나중에 시골 내려가면 다 쓸모가 있을 텐데. 고장난 선풍기도 고쳤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핑계로 하나둘 쟁여둔 게 어느새 제 키보다 높게 쌓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쉬는 것 같지가 않고 뭔가 꽉 막힌 기분이 들어서 잠도 잘 안 오더군요. 마치 저 물건들이 내 숨통을 조이는 것 같은 느낌, 혹시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답답한 마음에 일본 교토의 친구 준 형에게 제 베란다 사진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준 형은 평소 단샤리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필요 없는 건 끊고 버리고 물건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난다는 뜻이죠. 준 형네 집에 가보면 정말 필요한 찻잔 몇 개와 책 몇 권뿐입니다. 제 사진을 본 준 형이 기겁을 하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더군요. 동훈상, 자네 지금 쓰레기통 안에서 살고 있군. 자네 표정이 왜 그렇게 어두운지 이제 알겠어. 준 형의 목소리가 얼마나 단호하던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준 형이 말했습니다. 동훈상, 집은 사람이 에너지를 충전하는 곳이야. 그런데 자네 집은 지금 죽은 기운이 가득한 무덤 같아. 일본에서는 물건에도 혼이 있다고 믿어. 쓰지 않고 방치된 물건, 주인의 손길이 닿지 않아서 먼지가 쌓인 물건에는 음습하고 나쁜 기운이 들러붙지. 그걸 요괴라고 부르기도 해. 그 나쁜 기운이 자네의 남은 운과 복을 갉아먹고 자네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 거야. 자네, 요즘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소화도 안 되지. 그게 다 그 묵은 짐들 때문이야. 물건이 주인을 공격하고 있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저 아까워서 모아둔 것들이 오히려 내 노후를 병들게 하고 있다니요. 준 형의 잔소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동훈상, 더 무서운 얘기 하나 해줄까? 자네가 추억이라며 끌어안고 있는 그 물건들. 자네가 눈 감는 순간 자식들에겐 뭐가 되는 줄 아나? 그건 그저 처리하기 골치 아픈 산업 폐기물일 뿐이야. 자네 자식들이 자네 장례 치르고 나서 그 산더미 같은 쓰레기를 치우면서 무슨 생각할 것 같나? 아버지는 끝까지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구나. 이 많은 걸 돈 주고 버려야 하네. 하면서 짜증을 낼 거야. 자식들이 자네의 낡은 속옷, 곰팡이 핀 책, 고장난 기계들을 쓰레기 봉투에 담으면서 울게 만들 건가 아니면 욕하게 만들 건가? 일본에는 생전 정리라는 말이 있어. 내가 죽고 나서 남겨질 사람들을 위해 내 흔적을 미리 지우는 거야. 아버지는 끝까지 참 정갈하고 깔끔한 분이셨어. 라고 기억되고 싶다면 지금 당장 버려. 자식에게 쓰레기를 유산으로 남기지 마. 준 형과의 통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베란다의 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편하자고 쌓아둔 짐들이 결국 자식들에게 짐이 된다는 사실을 미처 몰랐습니다. 저는 그 길로 편의점에 가서 가장 큰 10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를 10장 샀습니다. 그리고 비장한 마음으로 베란다 문을 열었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20년 전 회사에서 받았던 상패와 트로피들이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앉은 그 영광의 흔적들. 오늘의 나를 만들어준 역사들. 비디오 플레이어와 멋진 영화가 나올 때마다 아껴둔 돈을 쓰며 하나하나 모아온 비디오 테이프들. 중학교 다니면서부터 공부할 때마다 책상에서 꼭 틀어놨던 카세트 플레이어와 무수히 많은 옛 추억의 주옥 같은 카세트 테이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버리면 내 과거가 다 사라지는 것 같아서요. 아까워서 다시 내려놓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그때 준 형이 알려준 주문을 마음속으로 외웠습니다. 과거의 영광은 내 가슴에만 남기자. 지금 나에게 필요 없는 건
미래에도 필요 없다. 눈 딱 감고 상패를 쓰레기 봉투에 넣었습니다.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더군요. 마음이 찢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속이 후련했습니다. 한 번 시작하니 가속도가 붙더군요. 3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은 양복들, 유행 지난 넥타이들, 읽지도 않으면서 폼으로 꽂아둔 어려운 책들, 짝 잃은 양말 뭉치들. 어느새 100리터 봉투 5개가 꽉 찼습니다. 재활용 수거함으로 짐을 나르느라 오랜만에 땀이 비 오듯 쏟아졌지만 이상하게 몸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동네 경비원 아저씨가 저를 보더니 이사 가시냐고 묻더군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네, 마음의 이사를 좀 가려고요. 트럭 한 대 분량을 갖다 버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거짓말처럼 거실 깊숙이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물건들에 가려져 있던 창문이 드러나니 집이 이렇게 환하고 넓은 줄 처음 알았습니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짐 때문에 청소하지 못했던 곳의 묵은 때를 벗겨내고 나니 퀴퀴하던 냄새가 사라지고 상쾌한 바람이 통하더군요. 텅 빈 베란다에 의자 하나 놓고 앉아서 차를 마시는데 준 형 말이 맞았구나 싶었습니다. 물건을 버린 게 아니라 제 마음의 욕심과 미련, 그리고 불안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비워진 공간만큼 이제 제 남은 인생에는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가 생긴 거겠죠. 아내도 퇴근해서 들어오더니 우리 집이 이렇게 넓었냐며 아이처럼 좋아하더군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댁은 안녕하십니까? 혹시 베란다에, 옷장 속에 수십 년 된 짐들이 여러분의 숨통을 조이고 있지는 않나요? 버리는 게 아까워서 망설여지신다면 오늘 딱 3가지만 먼저 버려보십시오. 첫째, 1년 넘게 한 번도 안 입은 옷. 살 빼서 입겠다고요? 아닙니다. 그때 되면 새 옷 사 입으세요. 둘째, 유통기한 지난 약과 화장품. 그건 독입니다. 미련 없이 버리세요. 셋째, 언젠가 쓰겠지 않은 빈 박스와 쇼핑백. 그 언젠가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것들만 비워내도 여러분의 노후가 훨씬 가볍고 산뜻해질 겁니다. 그리고 훗날 자식들에게 우리 아버지는 참 멋지게 살다 가셨어 라는 말을 듣게 될 겁니다. 오늘 당장 쓰레기 봉투 하나 사들고 베란다로 나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텅 빈 공간에 행복이 가득 채워지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도 시니어들의 삶을 가볍게 해줄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친구 동훈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